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농림부가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6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12개 읍면의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생활 환경 개선이 이뤄집니다. 군산시가 온라인에서 공공교육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운영합니다. 모든 수업이 1:1 강의와 문답식으로 이뤄지고 인터넷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 해소가 기대됩니다. 군산 건설기계 부품연구소의 재난안전제품 기술을 통합 지원하는 침수안전지능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18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장비의 성능 측정 시스템, 환경성 평가 인증, 연구 개발 체계 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군산 디오션시티로 이전할 중학교 선정이 주민 설명회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안에 학교를 선정해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와 농림부가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농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익산 12개 읍면에 675억 원이 투입돼 교육과 복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생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 계획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앞으로 익산 12개 읍면에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등 675억 원이 투입돼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개성 등의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게 됩니다. 지역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발판이 될 이번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협약 핵심은 농촌 지역 생활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적용되는 하면읍은 120억 원, 황금면은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여산면과 망성면, 낭산면에는 1단계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각각 40억 원씩이 투입됩니다. 오산면과 용안면, 운포면 등 7개 지역은 68억 원을 들여 2단계 기초생활거점 조성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복지회관과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간선 터미널 휴게공간 조성 등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가 읍면별로 확충됩니다. 여기에 왕군면, 학호마을 등은 농촌공간 전비 사업이 적용돼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장주들의 참여가 관건이지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현업 축사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과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취약해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닌 떠나는 지역이 된 농촌.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매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환경 개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오늘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342억 원을 들여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벌입니다. 시는 이번 협약에서 옥산명 힐빙 어울림센터, 인피면 365 신통방통 활력센터, 대야 가족놀이터 등을 조성해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촌협약제도는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를 집중해 농촌 지역의 365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촌 지역 365 생활권이란 30분 안에 보육 보건 서비스에 접근, 60분 안에 문화 여가 서비스 접근, 5분 안에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항 7부두 중량물 야적장이 부두 건설 계획 없이 조성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7부두 개발 예정지 6만 1,800제곱미터에 411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중량물 야적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두 건설 계획이 없어 완공될 경우 중량물을 해상으로 반출할 부두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는 야적장 조성에 따른 부두 건설을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 의원 23명 전원이 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한세 의원은 제25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시의원들이 직접 서명한 서명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서명 동참은 우드칩 공장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와 인접해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가 다시 업종 변경을 불허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재결의 경우 시가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원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원율 시장과 시 관계자 50여 명이 26일 세종시 현지에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현지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예산 편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회의에 앞서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을 초청해 대응 전략 강화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처 단계 5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 추진 현황과 정부 부처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전략회의 이후 정 시장은 국소단장 등과 함께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해 시 현안 사업인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 신당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군산시가 온라인에서 공공교육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운영합니다. 모든 수업이 1대1로 강의와 문답식으로 이뤄지고 인터넷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 해소가 기대됩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교육 분야 공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름하여 공부의 명수. 공부의 명수는 저소득층 학생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군산 초중학생들을 우선 선발해 이들에게 1대1 문제풀이와 진로 상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런 걸 1대1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의 명수에 만드는 뜻이고요. 학생들은 선발된 멘토에게 1대1 수업과 진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의 명수는 3개월씩 한 기수당 120명의 학생과 50명의 멘토를 선발합니다. 1년 동안 3기로 나뉘어 모두 360명의 학생이 공부의 명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부의 명수는 학습 질문방과 온라인 튜터, 명수 상담소와 영어 소통방 등 4가지로 운영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학습 질문방을 통해 15분 동안 문제풀이 1대1 교육이 진행됩니다. 중학생들은 국영수 중 한 가지 과목의 교재를 선택하고 3개월간 주 2회 50분씩 꾸준한 관리를 받습니다. 또한 중등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명수 상담소를 통한 진로 상담과 원어민 수준의 멘토가 운영하는 영어 소통방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특히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수줍음이 많다 보니까 뭘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대1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겠죠. 본인의 고민도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나서 공공 플랫폼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홍어, 대구 등 지역 수산 특산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회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합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서울국제수산식품 전시회 참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전라북도 수산물 직거래 장터, 국회의사당 군산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해 군산 참홍어 시식회 등을 엽니다. 또한 신축 개장을 앞두고 있는 수산물 종합센터에 군산홍어 판매단지와 전문식당을 모집해 운영해 지역 특화 수산물 전문식당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을 제주도처럼 무비자 지역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업무 보고회에서 새만금을 중국 등 외국인 투자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비자 지역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무비자 정책으로 관광과 무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도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투자 유치 성과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을 향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개발청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전라북도는 투자 계획과 전체 산업 구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3조 원대 투자 유치를 두고 각자의 성과만을 강조하며 갈등이 빚어진 것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지역위원회 조직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감사는 당무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지역위원장 임기 가운데 최근 10개월을 평가합니다. 민주당의 조직감사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와 함께 컷오프 대상을 좁히는 데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산 건설기계 부품연구소에 재난안전 제품 기술을 통합 지원하는 침수안전 진흥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행안부와 전북도 등은 18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이 같은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요. 장비의 성능 측정 시스템부터 내환경성 평가 인증, 연구 개발까지 차례로 갖출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군산 건설기계 부품연구소 시험동. 행안부와 전북도 등이 오는 2026년까지 침수안전 진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0억 원 규모로 전국 최초입니다. 이에 따라 침수안전 관련 제품 기술의 성능 평가 인증, 연구개발 지원 등 통합 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침수 상황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설들이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시는 기업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술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1차 년도에는 침수 예방, 대응, 복구를 돕는 수방 장비의 성능 평가 시설이 설치됩니다. 배수 펌프 내구 성능 시험 장비, 침수 안전 제품 설계 프로그램 등입니다. 2차 년도에는 가상 성능 시험 시뮬레이터 등 모의로 침수 환경을 만들어 제품의 성능,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3차 년도에는 준설 제품 및 침수 관련 제품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를 파악하는 내환경성 평가 인증을 지원합니다. 4차 년도에는 침수 안전 제품 관련 연구 개발 등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성장이 더뎠던 재난안전산업 연구 개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해 봤을 때 341억과 137억에 이르고요. 176명의 재난 인력 전문 고용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재난 안전 기술 현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돼요. 침수 안전 진흥 플랫폼 구축으로 군산이 재난 안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원광보건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재학생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오는 11월 말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됩니다. 재학생은 1,000원만 내면 식사를 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 학교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광보건대는 1,000원의 아침밥을 통해 쌀 소비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도내 전입자는 19,001명인 반면 전출자는 19,470명으로 468명이 순유출했습니다. 이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전출자가 많은 겁니다. 도내 수출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6억 7,14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가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동제품과 정밀 화학원료는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41%, 건설 광산기계가 38.9%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수입액은 5억 3,35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줄었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로 이전할 중학교 선정이 주민 설명회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안에 학교를 선정해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중학교가 들어설 군산 디오션시티의 한 부지. 군산교육청은 학교 총량제로 신설이 어려워 군산의 3개 중학교 가운데 한 곳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학교는 월명중과 삼북중, 남중. 군산교육청은 이달 안에 이전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주민설명회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 학교에 인근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월명초도 폐교됐지, 삼구도 저기 역세권으로 이사가죠. 남중까지 이사가면 여기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주민들 다들 서명운동 했는데 이 학교 이전 반대예요. 빈학교로 방치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이곳에 사는 중학생은 멀리 통학하거나 이사하는 학부모가 늘어 상가가 입을 타격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이제 애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구는 불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따라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갈 것이고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가더라고요. 그 지역이 이제 공동화 새끼. 군산교육청은 이전하는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 기간은 석 달. 다음 달 신청을 해도 결과는 8월이나 나올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 반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원래는 4월 달에 학교까지 다 확정하고 마무리해서 4월에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는 이제 그 규모가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4년 뒤면 16,000세대가 넘는 디오션시티. 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학교 이전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차에 있던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8시쯤 익산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훔쳐 30여 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공원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함께 범행한 공범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도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에 1.3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마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서식 밀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난 2019년 2.3마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군산시가 폐연 수막 1,000매를 장바구니로 재활용해 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급했습니다. 이들 장바구니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됩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추후 추가 제작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폐연 수막을 활용해 마대, 선풍기 커버, 토시 등을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열정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국내 7개 보험사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풍수해를 입은 도민 131명은 10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기본 70%를 보조하고 추가로 최대 91%까지 지원됩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가 오늘 26일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 의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 7명과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민통합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후 전북지역협의회는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전북형 민관 상생 제조혁신 300 프로젝트를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소정입니다.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오는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대체작물인 가로쌀은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6,000헥타르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해 18,000농가에 50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한국철도 전북본부와 함께 교도소가 살아있다 철도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품은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1박 2일 여행과 KTX를 활용한 당일 여행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익산시 관광지원금으로 1인당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왕복 열차비도 최고 3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교도소가 살아있다는 교도소 세트장을 활용한 야외 방탈출 게임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 제5대 아동의회 제2차 임시회가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아동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의 이리마한초 5학년 김민웅, 부의장의 익산 궁동초 5학년 박시은, 황등초 6학년 이궁 학생을 각각 선출하고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동의회는 2024년 2월까지 시의 아동 관련 분야 정책 제안과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조촌동에 위치한 이가 매생이 수제비 칼국수가 관내 어르신들에게 칼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이은주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어르신들에게 매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2회 수박놀이 축제를 용안 생태습지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엽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고당도 고품질의 수박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